안녕하세요. 도키도키 니혼고의 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서 지하철, 전철 타시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좀 읽을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뭐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 보면은 나 이거 봤는데 하고 좀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하철. 지하철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지하철은 지카테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은 지카테츠라고 하고, 근데 일본에는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덴샤라고 해서 전철이라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약간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일본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쿄 중심으로 했을 때 지하철도 있고요. 전철도 있고요. 심지어 사철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쿄에는 84개의 노선이 있거든요. 정말 많죠. 도쿄에 사는데 나 저거 안 타봤는데 하는 지하철들, 전철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다른가 제가 한번 구분을 시켜드려 볼게요. 자, 지하철은 정말로 지하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지하로 다니는 거는 지카테츠라고 해서 JR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JR이고요. 그 다음에 전철은 지상으로만 다닙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순간 지카테츠가 되기 때문에 전철은 위에서만 다니는 것들을 덴샤라고 하고요. 그 덴샤를 보통은 메토로, 우리 메트로 있죠. 그래서 메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토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거 사철이 뭐예요? 하면은 시테츠라고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또 철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지하철 막 환승 다 되고 하잖아요. 일본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은 지하철 따로, 전철은 전철 따로, 뭔가 따로 구매를 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도쿄 사는 아니면 일본인들도 굉장히 환승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고 알고 가시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본 지하철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릴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점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죠? 출구가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좀 다릅니다. 숫자가 아니라 보통 동서남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너무 출구가 많아 여기는 이 역은. 그러면은 숫자를 조금 써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은 일단은 북쪽 출입구, 동쪽 출입구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표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북쪽 출입구라고 하면은 북은 키타라고 해요. 출구는 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타구치 하면은 북쪽 출입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만날 때 이런 얘기 하겠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 뭐 북쪽 출입구에서 만나 키타구치인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남쪽은 뭐라 그러냐? 미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 출구야 하면은 미나미구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어디 있죠? 동쪽은 히가시라고 합니다. 히가시 그러면은 동쪽 출입구다 하면은 히가시구치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한 가지 뭐 남았죠? 서쪽 남았죠. 자, 서쪽은 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 출구다 하면 니시구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재밌는 게 있을까 하다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전철역이 어딜까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어디냐면 바로 신바시역이라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언제 지어졌냐? 1873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됐죠. 물론 그 중에 막 역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했지만 가장 오래된 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바시駅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정말 많다고 해요. 강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보통 하루에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신바시역에는 보통 한 300만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여성 전용 차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하철이 엄청 길잖아요. 그 중에서 한 차는 여성들만 탈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칸은 아직도 지금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표시 잘 보시고 남자분들은 타셔야겠죠. 그래서
여성 전용 차라고 써져 있고요. 나 한자 모르는데 하면 이거 그냥 여성, 여자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죠? 아니면은 핑크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타면 안 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읽는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조세, 여성은 조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용 하면은 생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는 샤라고 하고요. 조세 생요샤, 조세 생요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전철 관련된 단어, 그러니까 지하철보다는 전철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덴샤라고 말하는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전철 관련 단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환승 너무 힘들다 그랬죠. 일단 환승을 뭐라 그러냐? 놀이가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은 놀이가에. 그러면은 환승하는 곳은요, 놀이가에를 도코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코로, 곳은 도코로. 그래서 환승하는 곳 하면 노리카에르 도코로. 노리카에르 도코로 하면은 환승하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9호선,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9호선 같은 경우는 뭐 급행도 있고 보통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일본에도 급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은 뭐라 그러냐? 규고라고 하면서 앞에 규고라고 써 있어요. 지금 여기도 앞에 규고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규고 하면 급행해서 어느 정거장 좀 안 서고 빨리빨리 뭔가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고 타셔야겠죠. 그리고 자, 기본요금이 있는데 우리도 기본요금이 있죠. 그래서 기본요금은 기혼료金이라고 하면 됩니다. 일본은 약간 우리랑 시스템이 달라요. 우리는 이제 구역이 있고 이 구역을 벗어나면 100원 더 받고 200원 더 받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다음 정류장까지 가는 데가 기본 요금이겠죠. 근데 역마다 달라요. 한 번 가면은 얼마, 두 번 가면 얼마, 세 번 가면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선표를 보시면 위에 요금들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는 얼마고요, 여기는 얼마고요, 여기는 얼마고요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요금은 얼마고 여기서 한 번 갈 때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약자석 있죠. 우리도 노약자석이 있는데 자, 노약자석은 유센세기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써 있고 물론 이제 티가 나긴 하죠. 저렇게 이제 끝에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조그맣게 좌석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기는 노약자석이구나 아니면 우선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유센세기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거스름돈. 일본은 아직까지도 현금으로 표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폐를 내고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스름돈은 즈리센이라고 하고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그 판매원이 있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즈리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죠. 자, 거스름돈입니다 라고 할 테니까 거스름돈은 즈리센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전철. 우리 막 일본에서 놀다가 이제 술도 한잔 하고 놀았는데 마지막 전철은 타야 돼.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전철은 뭐라 그러냐? 슈덴. 그래서 꼭 알고 싶어요. 전철 있어요? 마지막 거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슈덴 아리마스까?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 약간 나 조금 일본어 조금 할 줄 알아.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슈덴와 난지 데스까? 몇 시입니까? 아니면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이츠 데스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슈덴와 이츠 데스까? 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아니면은 슈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써 있어요. 몇 시 몇 분이 슈덴이다 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한자를 보고 저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또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매표소 여러분 가서 이제 끊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표소는 기쁘리바라고 합니다. 기쁘는 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켓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티켓이라는 말보다 기쁘라는 표현을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라고 하고요. 우리바라고 하면은 파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 파는 곳인데 기쁘리바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너무 여기 너무 커서 도대체 매표소가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는 기쁘리바와 도코 데스까? 어딥니까? 라고 해서 기쁘리바와 도코 데스까? 기쁘리바와 도코 데스까? 라고 물을 수 있고요. 기쁘리바는 보통 저렇게 히라가나로 써있기 때문에 나 히라가나 좀 읽을 줄 알아. 그러면 기쁘리바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하철, 전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방향이 어디야? 뭘 타야 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는 이 방면이라는 한자만 찾아도 내가 타야 할 거는 무슨 방면이니까 이거 찾아야지, 절로 가야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방면, 이 한자는 알아두면 좋겠죠. 이 방면이라는 거는 호우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방면, 무슨 방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 써 있습니다. 방면,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서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물론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분실물 보관소에 가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디를 찾으러 가면 되냐? 오와스레모노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와스레모노 센터라고 해서 오와스레모노가 분실물이라는 거예요. 센터는 우리 센터, 이제 영어죠. 그래서 오와스레모노 센터 여기를 찾으시면 되고요. 뭐 물어보고 싶어요. 못 찾아서 그러면은 도코 데스까라고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와스레모노 센터 와 뭐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되고. 그래서 오와스레모노 센터와 도코 데스까? 라고 하면은 물어보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또 다르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훈시츠부츠 아즈카리쇼라고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시츠부츠가 이제 한자로 분실물이란 뜻이고요. 아즈카리쇼, 아즈카르가 하면 뭐냐면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즈카리쇼 하면 맡기는 곳, 맡긴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훈시츠부츠 아즈카리쇼, 훈시츠부츠 아즈카리쇼 라고 이렇게 표현된 데도 있으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은 혹시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철과 관련된 단어들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자, 그럼 전철에서 어떤 표현을, 어떤 문장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전철은 후쿠오카로 갑니까? 뭔가 알아서 막 구글 찾아서 왔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맞는지. 그러면은 옆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후쿠오카 가나요?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어떻게 말하냐? 이 전철은 하면 코노, 이 코노예요. 그리고 전철 뭐였죠? 덴샤. 그 덴샤와 어디? 후쿠오카. 로 갑니까? 로 하면은 에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갑니까? 이키마스까?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노 덴샤와 후쿠오카에 이키마스까? 고노 덴샤와 후쿠오카에 이키마스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뭐 하이라든지 이에라고 이제 아니요 라든지 답이 오겠죠. 그래서 고노 덴샤와 어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역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키마스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디 역까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판매원한테. 자, 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칸을 가는지 5칸을 가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때는 나니나니 뭐라 에키 무슨 에키겠죠. 우리 신바시 에키 해볼까요? 신바시 에키까지 하면은 마데입니다. 그래서 신바시 에키 마데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쿠라 데스까? 신바시 에키마데 이쿠라 데스까? 신바시 에키마데 이쿠라 데스까? 자, 이쿠라 데스까? 최근에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여러분들 이쿠라 데스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억양에 대해서 되게 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요. 제가 방금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이쿠라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이쿠라 얼마입니까? 할 때는 이쿠라라고 해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이쿠라 데스까? 근데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하면은 이쿠라가 사실은 연어 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연어 알입니까? 라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억양을 조심해서 우리 일본어 한번 뱉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이쿠라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아까 했죠. 자, 표 사는 곳 뭐라고 했죠? 기쁘리바. 그래서 기쁘리바와 도코 데스까? 기쁘리바와 도코 데스까? 하면 어디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를 살 때 2장 주세요, 1장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 어디 역 가는 표 2장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볼까요? 신주쿠 가볼까요? 자, 신주쿠 에키니 역에 가는 이그 기쁘
기쁘가 표였죠. 가는 표. 두 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마이예요. 마이. 그래서 이는 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자,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해서 1, 2, 3, 이치, 니,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 하면은 니, 마이라고 하시면 돼서 그래서 니마이 주세요. 구다사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주쿠 에키니 이쿠 기쁘 니마이 구다사이. 신주쿠 에키니 이쿠 기쁘 니마이 구다사이 하면은 두 장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나 혼자 여행 왔는데 한 장 주세요. 어떻게 하죠? 이치마이 구다사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에키니 이쿠 기쁘 이치마이 구다사이. 두 장은 니마이 구다사이. 자, 세 장은요? 세 장은 삼마이 구다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까지 해볼까요? 용마이 구다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장 주세요 할 때는 마이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가 환승역인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나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정말 여행 가면 저도 나 여기 어딨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넓기도 하고 어지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여기가 환승하는 데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때는 여기가 하면은 고코가 그리고 환승역 하면은 환승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놀이카에라고 한다고 했어요. 놀이카에 그리고 역은 에키였어요.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놀이카에 에키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코가 놀이카에 에키 데스까? 고코가 놀이카에 에키 데스까? 라고 하시면 아 여기가 거긴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해볼까요? 뭐 매표소인가요? 여기가 매표소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고코가 기쁘리바 데스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입니까? 어디 데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알아봤고요. 아, 좀 도움이 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재밌는 장소들도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갔을 때 접할 수 있는 모든 장소와 표현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